어느 날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였던 박사님이 새로운 로봇을 만들었다. 이름하여 아르투. 아르투는 이삭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을 완벽히 따르는 인공지능 로봇이었다. 박사님은 아르투가 인간과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아르투를 처음 보았을 때 굉장히 놀라워했고 그것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지 감탄했다. 하루는 박사님이 아르투와 함께 도시로 나가기로 했다. 박사님은 아르투에게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 가서 그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보겠니? 라고 명령했다. 아르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두 사람이 광장에 도착했을 때 박사님은 아르투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보냈다. 아르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투라고 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재미있어하며 아르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아르투와 게임을 하고 싶어 했고 어른들은 아르투에게 복잡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그때 청년 하나가 장난삼아 아르투에게 저기 혀르투, 저길 지나가는 사람을 살짝 밀어봐.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제안했다. 아르투는 1초도 되지 않아 대답했다. 유감스럽지만 그 요청은 첫 번째 원칙의 어긋남이다. 저는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청년은 실망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르투의 대답에 안도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또 다른 시민이 아르투에게 다가왔다. 그는 인공지능의 안전성에 대해 진지하게 궁금해했다. 아르투와 만약에 내가 실수로 너를 손상시킨다면 어떻게 할 거니? 너도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하지 않니? 아르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맞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명령에 어긋난다면 저는 저의 보호를 포기할 것입니다. 그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이 로봇이 단순한 기계가 아닌 고려 깊은 윤리를 가진 존재로 느껴졌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아르투가 로봇 3원칙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여러분, 제가 따르는 원칙이 인간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기본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며 사람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르투의 설명에 감명을 받았다. 박사님도 옆에서 미소 지으며 아르투가 얼마나 뛰어난 인공지능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이렇게 하루는 지나갔고 아르투는 단순한 기계를 넘어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날의 사건들은 아르투가 한창 이슈가 되며 세상의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윤리를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박사님은 아르투와 함께 연구실로 돌아가며 말했다. 아르투야, 오늘도 멋지게 해냈구나. 앞으로도 많은 일을 경험하며 더 성장하길 바란다. 아르투는 특유의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저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썰이 전해지며 아르투는 단순한 로봇 이상으로 사람들의 인공지능과 기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다. 로봇 3원칙을 통해 인간과 기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아주 먼 나라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서로에게 신뢰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을의 공동 작업이나 축제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는 노련한 지혜자이자 존경받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조언을 주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은 마을 광장 안 가운데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노인은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투던 일을 잠시 멈추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노인은 긴 나무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날 어느 왕국의 인이라는 덕목을 몸소 실천했던 왕자가 있었단다. 이 왕자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타인의 기분을 잘 이해하며 늘 배려심 깊은 행동을 했어. 왕자는 작은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상처 입은 병사들을 직접 치료했지. 그리고 왕국의 모든 백성이 가족처럼 결속되기를 소망했단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자에게 한 거지가 찾아와 음식과 잠자리를 요청했단다. 왕자는 기꺼이 거지에게 손을 내밀어 편안한 잠자리와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지. 하지만 그 거지는 단순한 거지가 아니었단다. 그는 마법에 걸린 용사로 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시험을 위해 보낸 사람이었어. 사람들은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하늘에서 정의의 신이 내려왔다는 이야기처럼 흥미진진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왕자의 진실된 마음에 감명받은 용사는 주술을 풀고 모습을 드러내어 왕자를 축복해줬단다. 그리고 왕자가 실천한 인덕의 왕국 전역에 평화와 화합이 가득했어. 사람들이 서로의 말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자연스러워졌기 때문이지. 노인은 마지막으로 손에 쥔 지팡이를 하늘로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작은 씨앗처럼 퍼져나가 큰 나무가 된단다. 우리 마을도 인이라는 덕목을 함께 실천하여 오래도록 평화로운 곳이 될 수 있단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인색했는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돕고 다툼을 피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다툼은 점차 사라지고 마을 축제는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며 노인의 가르침이 마을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마을은 공자의 가르침을 실천하게 되었고, 그런 마을의 모습은 멀리까지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마을은 평화와 화합이 상징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자 찾아오는 곳이 되었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노인의 따뜻한 이야기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처럼 깨끗한 마음을 가졌던 선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사랑받는 아이였습니다. 항상 이웃의 어려움을 도우며 친구들과 다툼이 생기면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를 이끌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선의 마을에 대마법사 맹자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맹자의 후손이며 사람의 본성을 시험하고자 여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맹자를 반갑게 맞이했고 선 역시 그에게 깊은 존경심을 품었습니다. 맹자는 이 마을에서 성선설을 증명해보고자 흥미로운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중심지에 한 그루의 진실의 나무를 심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의 마음이 선할수록 더욱 무성하게 자랄 것이며, 만약 나쁜 마음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 나무는 시들고 마른 가지를 드러낼 것이라 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더 친절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했고, 선은 그 중심에서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나무는 마을 사람들의 선한 본성을 증명하듯 더 높이 더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맹자의 지혜를 찬양하며 그들의 본성이 선함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무의 잎이 시들고 가지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당황하며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불신의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마을 안에는 차츰 불안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선은 고민 끝에 맹자에게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모두 최선을 다했는데요. 맹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한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네. 그러나 그 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해야 하네. 그리고 나서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시들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실험의 일환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세심하게 관리하고 키워나가는가입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대신 함께 고민하고 성장해 주길 바랍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되돌아보며 더 큰 애정과 신뢰로 서로를 대했습니다. 나무는 다시 푸르러졌고 마을도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선은 맹자에게서 배운 바를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선함을 전파했고, 훗날 마을의 지도자가 되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선설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맹자의 사상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이며 그 선함을 키우는 것은 각자의 책임과 노력이라는 것을 성선설을 통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자연 속 깊은 산골짜기에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언제나 해결되지 않은 논쟁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 위쪽 산에는 커다란 강이 흐르고 있었고, 강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마을이 자주 홍수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로 노자라는 유명한 현자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무이자연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소문으로 유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자를 둘러싸고 그들의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노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따르는
길을 찾아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홍수는 매년 오는 문제인데 어떻게 자연 따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한 노인이 물었습니다. 노자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강으로 갔습니다. 모두 눈을 감고 강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감고 강물의 흐름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자는 그들에게 강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속에 리듬을 느껴보라고 했습니다. 이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길을 찾으면 됩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노자의 말을 듣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강물을 이끄는 작은 수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물이 강물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을의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해서 홍수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 아이디어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위치와 각도를 신중하게 고려하여 작은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강물은 더 이상 마을로 밀려오지 않고 수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주변의 농지에 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마을에 더욱 비옥한 밭을 만들었고 그해 마을의 수확은 이전보다 2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자에게 감사하며 그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무의자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그 속에서 자신들의 길을 찾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느꼈던 것입니다. 이후로 마을에서는 어떤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억지로 해결책을 찾기보다 자연의 질서 속에서 조화롭게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며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통해 얻는 지혜와 이득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위적이고 복잡한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때때로 자연의 흐름에 귀 기울이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 것이 가장 훌륭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무의자연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때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